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0.4%가량 하락, 코스닥은 0.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개별주들의 흐름이 활발한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인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최근에 몇 거래일 외국인의 기조가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4월의 마지막 한 주인데요. 자, 이번 주 기업 실적 호조와 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거다라는 전망과 함께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장전 흐름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5일선을 좀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한국 증시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이죠. 거래소 시장이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거래소 시장은 매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상으로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5일선 자리대를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5일선 자리대를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5일선 자리대가 3,188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027포인트 자리대인데, 5일선 자리대는 무난하게 좀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주말에 이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 김진환 부회장께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2019년도 때요, 5월 달에 매수를 해주고 난 이후에, 2년 만에 좀 매수를 해준 그런 케이스거든요. 뭐 지나간 데이터는 한 번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수의 좀 바닥 번역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좀 전환해주는지의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은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 전략도 같이 세워주실까요? 예,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투세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군들, 그리고 상승한 종목군들 분할로 자른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그 반도체 장비 소재 쪽, 부품술 쪽까지는 단기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철강 쪽과 화학 쪽도 마찬가지로 이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단기적인 추세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르지 못했던 섹터들이죠. 음식료 쪽이라든가 유통, 디스플레이 이쪽 같은 경우는 추후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익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조선 쪽과 디스플레이, 증권과 은행, 운송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봐야 되겠죠. 조선주들도 최근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쪽도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컨센서스 하향 종목 같은 경우는 관망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과 레저, 유틸리티, 미디어, 건강관리 쪽에 있어서는 컨센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작에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의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가상화폐가 최근에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이 자금이 증시로 좀 자금 이동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죠. 그런 듯한 얘기는 증권주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뭐 미래에셋대우라든가 아니면 뭐 대우증권이라든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아니면 NH투자증권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죠.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자금 유입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뭐 SK증권이나 뭐 유진투자증권 뭐 이러한 종목군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분들 보게 되면 서울시 쪽에서 건설 쪽의 건의안을 보니까 재건축 탈락 단지도 가뿐하게 좀 통과를 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건의안 자체가 좀 수정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건설주들에게는 장기적인 호재로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GS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 기업들도 좀 상당히 좀 많죠. 뭐 이런 기업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모아가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 쪽에 있어서 장비나 뭐 부품 같은 경우를 소재, 재료를 공급하고 있죠. 사진 CNS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눌러줄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좀 보일 때 그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 관심주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쪽이죠.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최근에 2주 동안, 2, 3주 동안 횡보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봅니다. 에코프로비엠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는 만큼 부정을 봤을 때 뭐 한 5일선 기준으로 매수 포인트 좀 잡는다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26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지난주 시장 코스피는 소폭 하락, 코스닥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월 들어서 연일 매수하던 외국인이 지난주 후반 들어서 매도로 기조가 좀 전환이 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막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금요일장에서 코스피 시장은 소폭 매도하고 반대로 선물 시장을 사들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수의 하방을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수급 개선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철강과 화학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코로나19 확산의 진단키트라든지 러시아 백신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또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일지 종목 등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개장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초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전자가 0.12% 강세로 출발합니다. 82,900원 선으로 83,000원 선 다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0.38% 하락으로 13만 2천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 0.6% 오르면서 87만 9천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네이버 0.6% 약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2%가량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최근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TG테라퓨틱스 항체치료 신약 위탁 생산 규모를 확대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약세로 출발한 모습이고요. 카카오 보합권, 셀트리온도 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0.2%가량 상승인데 지금 계속해서 주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서프라이즈 실적 혹은 판매 호조 등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 SDI 0.7% 오르면서 67만 5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부터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3% 오른 3,196포인트, 코스닥은 0.18% 오른 1,028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지금 나란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0.5%가량 상승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57,6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2% 상승인데 최근 몇 거래일간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 개선 여부 계속해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펄어비스 1%가량 빠지면서 6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역시 혼조 양상인데 스튜디오 드래곤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0.4%가량 반등하면서 10만 1,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의 개선 기대된다라는 매수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6%가량의 하락, HLB도 1.17% 빠지면서 33,85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양시장 일단 빨간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전해주시고요. 종목 시그널도 같이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서도 시장이 좀 찌글찌글하게 조금 흔들리는 흐름들을 아침에 좀 계속 보여줬었는데 전혀 그 추세상으로 볼 때에서는 이 추세라는 거는 이 나아가는 방향이고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시장도 종목도 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 월화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종목들이 흔들리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뭐 철강주의 강세 굉장히 강했죠. 현대제철, 포스코뿐만 아니라 스아베스틸, 동국제강 이런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쪽의 순환매 종목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들을 그쪽이 이제 잡아주면서 아침에 흔들렸던 부분들을 다시 당겨 올려주는. 그래서 결국은 건설주도 다시 올라가지고 증권주도 올라가지고 뭐 은행주라든지 그리고 화학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쪽에 있는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철강주의 초강세에 더불어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은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일단은 저는 보고는 있고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힘이 되는 그리고 거의 주도주급, 주도주는 계속 IT가 되지만 IT가 최근에 그렇게 막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주도주의 힘은 철강주 쪽에서 나왔는데 그 철강주의 흐름들이 오늘도 강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시장의 주도주는 있다. 그게 철강주가 되었든 아니면은 IT가 되었든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여주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은 현대제철을 보게 되면 이것은 상승장에서만 나오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강세장에 나오는 주도주의 힘인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 그러면 지수는 여기서 그렇게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이 나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수가 폭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제철을 갖고 있지를 않고 세아베스티를 가지고 있지를 않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뭐 동국제약도 마찬가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감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결국은 순환매는 돌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지수도 마찬가지 이게 뭐 무너져야 무너지는 거지 지금 전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무너지는 모양들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무너지는 모양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장대음봉으로 3천을 무참히 깨버리는 그러면서 박살이 나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모양을 보면은 미국 시장도 무너지거나 박살이 나는 모양들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흔들렸던 부분들도 분명히 눌림목 수준밖에 되지를 않았었는데 이 눌림목 나오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매도 때문에 시장 박살나는구나 하면서 박살나는 듯한 체감들을 많이 느꼈다라 그래요. 근데 저는 계속 방송에 아침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가 도대체 박살이 나느냐. 박살이 날 거면 벌써 미국 시장은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렇게 벌써 3만이 벌써 일주일 만에 깨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락세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 뭐 브라질, 인도에서 확진자가 급증이 나왔다라 그래서 그러면 급증이 나왔으면 경기가 이제 회복이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그러면 박살이 나야 되는데 박살이 나지를 않으니 겁먹지 마셔라. 추세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무너지는 흐름들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흔들고 나서 눌림목 수준인 거지 다시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에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 또다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독립기념일까지 집단 면역에 이를 것이다. 그 코로나의 종식이 그때 선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가 또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악재와 호재가 공존을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약하거나 빠질 생각이 있을 때에서는요, 조그마한 악재에서도 시장은 금방금방 폭락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와요. 별 얘기도 아닌데. 근데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큰 악재가 나와도 별로 반응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악재가 있지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강하다는 얘기거죠. 그리고 순환매가 나오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처럼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시장에 순환매가 없다면, 만약에 증권주도 움직이지 않았고, 철강주도 움직이지 않았고, 건설주도 움직이지 않았고, 최근에 IT에서 LG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강했죠. 이런 강세 흐름에 있는 종목들이 나오지를 않았다면 저는 이미 벌써 한 몇 주 전부터 아마 그랬으면 현금화를 해야 된다. 시장 폭락 나올 테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했던 이유들은 종목이 워낙 강해서, 지금 철강주들도 워낙 강하지만 오늘 뭐 풍산도 또다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지만 IT 부품주에서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테스라든지 뭐 등등 뭐 화학주 섹터에서도 뭐 TK케미칼이라든지 지금 종목들에서는 지금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은 일단 여기서는 박스권 조정 정도에서 이 정도 마무리 내에서 움직일 것이고, 이걸 넘어가는 이 흐름들이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게 되면은 이 순환매에서 이제 종목들이 그동안 못 갔던 뭐 IT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경기민감주 쪽에서도 여전히 안 움직인,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뭐 증권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그 철강 섹터에서도 못 간 애들이라든지 얼마든지 화학주 섹터에서도 얼마든지 그쪽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목표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을 공략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소비주가 관계 없습니다. 음식업종, 그 다음에 카지노, 여행, 미국은 분명히 저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되면은 경기 소비주,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여행주부터 해서 뭐 백화점 등등에 대한 소비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쪽이 움직일 텐데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그게 움직인 게 없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당장 움직인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갈 때가 되면 그쪽도 뭐 7월 전에서는 우리나라도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은 어떤 종목을 선점을 하든 매수를 하든 그쪽에서 먹을 목표치가 큰 쪽을 미리 선점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일단 좋은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지금 당장 뭐 소비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 안 움직이더라도 잘 갖고 있다 보면 철강주처럼 갈 때가 되면 좀 가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시청자 질문 종목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엑세스바이오 질문 주셨는데요. 엑세스바이오. 자, 엑세스바이오 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모양은 이제 거래량도 없지 않고 거래량도 좀 실렸고 충분히 조정을 받고 여기를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기도 넘어갔고 요 자리도 넘어갔고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의 모양새는 갖춰졌고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700명대, 800명대 이제 갑자기 막 확진자들이 또 급증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자가 검사 키트를 조건부 허가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발표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진단 제품을 생산하는 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최근에도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뭐 시젠이라든지 뭐 엔디포스라든지 뭐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도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그런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그래도 단기간 동안에서는 그래도 반등은 왜냐면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거를 질문하신 분이 만약에 이 주가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욕심을 낸다 아니 혹은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냐라 물어보신다라 그러면은 저는 한 그래도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라 순환매 관점에서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치는 일단은 짧게 보면은 22,000원 보지만 좀 길게 보면은 25,000원에서 3만원도 좀 가능해서 보이고요. 손절 가격은 1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이거 이제 매수해도 되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삼천리 자전거 한번 보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좀 많이 올라갔죠.
매매적으로는 매매로 할 수 있어요. 매매로는 얼마든지 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서 매매는 가능한데 좀 떠 있으니까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될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자전거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기사를 보게 되면은 조금 그래도 알려져 있는 브랜드들은 매출이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라든지 트랙이라든지 메리다라든지 삼천리 자전거 같은 국내외 해외 브랜드까지 포함해서 유명 브랜드 위주로 좀 매출이 늘었는데, 하위 브랜드는 관심을 좀 덜 받으면서 시장에서 그렇게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삼천리 자전거는 그래도 매출이 그래도 괜찮게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속에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자전거 수요가 크게 늘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고점 자리는 17,000원 정도까지는 목표치를 잡고요. 손절 라인은 12,500원 이 정도를 잡고 매매를 하시면 나쁘지 않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조정을 받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무너져야 얘네들도 무너지는 겁니다. 시장이 무너지기는 것보다는 지난주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었다. 마지막 막바지라 좀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시장은 위험한 구간, 그러니까 조정을 세게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있다고 봐서 이런 종목들도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시 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 그러면은 짧게 손절을 12,500원도 아니고 13,600원을 잡고 혹은 14,000원을 잡고 매매로 들어가서 짧게 먹는 것도, 왜냐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천리 자전거도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었네요. 자, OCI가 어느덧 40.98%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줬네요. 자, 이거는 2월 8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도전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인데, 2월 8일 날이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바닥 종목이 아니다. 떠 있는데 이런 걸 사야지 먹는다. 이유는 올라간 게 없어요. 그렇죠?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2월 8일 날에 들었는데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은근슬쩍 올라가면서 40%나 수익을 가져가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월봉상으로 볼 때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 이게 먹을 목표치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치가 큰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계속 제가 목표 가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목표 가격을 20만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시장이 도통 빠질 생각을 하지 않아서 20만 원도 그렇게 비싼 자리라고 생각되는 건 아니거든요. 얘가 한 60만 원 가면 좀 비싸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는데 20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여도 타치할 수 있는 자리라서, 이유는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 얘기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탄소 배출권 감축 목표량을 상향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테마주들이 전일날 굉장히 강했는데요. 여전히 강세에 있고 조정받으면 또다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래서 풍력, 신재생, 태양광 이게 모두 다 이제 그 바이든 예전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쪽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20만 원까지 길게 보고 만약에 조정받으면 한 13만 원 정도 이하로 내려오면은 공략은 가능하신데 지금 자리에서 쫓아가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목표 가격은 2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까지 종목 시그널 확인해봤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 수익률 내고 있는데 목표가 20만 원 다시 설정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도 도전 종목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볼까요? 네, 오늘은 카프로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프로도 보면은 굉장히 무섭게 떠 있어요. 이렇게 쭉 떠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넘어갈 지점쯤에서는 너무 밑에 이렇게 쭉 빠져 있는 밑에 이제 구석탱이에 박혀 있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약간 날이 서 있는 종목들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로도 마찬가지. 그때 OCI처럼 바닥 종목이 많이 떠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바닥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이런 패턴들은 HMM, 현대상선이라든지 해운주들, 조선주들, 철강주들 바닥에서 다 그랬거든요. 물론 이 가격에서 쫓아가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가격 이하에서 조정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50원에서 4,500원까지 크게는 안 내려요.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지수가 깨지거나 무너져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한 4,500원 선까지 밀리게 되면은 이쯤에서 이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치는 이렇게 보면 한 6,000원이 그렇게 비싼 자리는 아니죠. 한 6,000원 정도, 뭐 7,500원, 만원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6,000원 정도 목표치를 보고 손절 가격은 4,000원, 그래서 4,500원 이 정도 내에서, 그래서 지금 가격서부터 4,500원을 밀릴 때마다 공략을 하시면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카프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카프로였습니다. 매수가 4,500원에서 4,950원 사이 좀 밀릴 때 공략하자라는 전략 드렸고요.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는 0.2% 빨간불 켜내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0.04%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약보합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역시 해운주나 철강주들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구리 가격 상승에 구리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험과 금융, 이 증권 업종들도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암호화폐 가격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또 여기서 이제는 다시 증시로 또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또 우리 시장 5월 3일부터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과연 공매도 피해를 좀 우리가 피하려면 안전지대 섹터는 어떤 종목들과 섹터를 지켜봐야 될지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먼저 지수를 좀 살펴보면은 4월 달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죠. 견조한 흐름인데 그 안에서 차별화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몇 번 제가 보여드렸던 섹터인데 대형주 차트와 중형주 차트, 소형주 차트를 보면은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보다는 소형주의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대형주가 가기 위해서는 수급단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도와줘야 되는데 현재 수급은 여전히 개인의 수급으로만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그런데 어닝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주식시장은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어닝이 계속 올라오는 섹터 중에서 수급 부담이 없는 중형주, 소형주 이쪽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타나는 섹터가 많이 있죠. 지금 시장은 섹터별로 차별화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좌도 역시 차별화가 많이 진행이 될 거고요.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만약에 지금 계좌에 대형주, 삼성전자나 현대차만 가지고 있다면 대단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산업 순환 주기에 따라서 올라오는 설강이나 건설기자재, 그 다음에 뭐 해운 이런 쪽으로 갖고 있다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장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바벨 전략을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시장을 꼭 맞추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장을 따라가는 수준에서 내 계좌가 시장보다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슈목까지만 짚어볼게요. 최근에 암호화폐가 대단합니다. 암호화폐는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는 섹터다. 이래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정말 많은 유동성이 들어가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자산 시장에 들어올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제 변방에 있는 시장이 아니고요. 이제 과세 대상 자산 시장이 됨으로 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선택적 시장의 하나로 편입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그 밸류 측정이 좀 어렵다는 데 있죠.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가인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유동성이 이제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회의감, 또 가치 조정에 대한 회의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대안을 찾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대안의 하나로서 각광받는 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자산이든지 계속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계속 오를 수는 없고 결국 업앤다운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한 쏠림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전략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후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후속 자금이 계속 팔로우이 돼서 그 가격을 유지시켜 줄 수 있지만 가격이 끊어지면은 후속 매수세를 끌어오는 건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암호화폐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인데 여전히 특정 몇몇 큰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 뒤따라가는 어떤 일반 투자자들은 그 가격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전략이 중요한데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자산 시장에 편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다고 그걸 전적으로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건 대단히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항상 적정한 비중, 적정한 비율로 따라가면 문제가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공매도에 대한 공매도 재개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우려감이 있어요. 한 1년 2개월 만에 이제 재개되는 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월가에서 어떤 자산 운용 수단의 전략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없애자 이런다는 거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공매도를 없앤다 이건 뭐 어려운 얘기지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매도라는 거는 그냥 매매 전략의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매도만 하는 펀드는 없습니다. 숏만 때리는 그런 헤지 펀드는 없다는 거죠. 롱과 숏을 같이 하죠. 섹터 내에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획득하고, 이 공매도에 대한 헤지 차원으로 섹터 내에 반드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같이 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어떤 섹터 내에 고평가 있는 종목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오히려 수익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새 언론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희해주와 수혜주 이런 걸 잘 구별하시면은 전략적으로 오히려 공매도를 통해서 내가 전략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안이 되니까 어떤 전략이든지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렸던 종목 하나가 하나마이크론이었죠. 11,000원 이하에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들어갈 시간이 있었고요. 당초 13,000원이었는데 계속 목표가 조정을 해서 이제 15,000원까지 올렸었는데 이미 그 가격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렇게 후공정이나 이렇게 가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문제가 계속 이슈화되고 있고, 슈퍼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 증설 계획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국내에 50조, 해외 20조라는 게 거의 이제 시장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고요. TSMC, 인텔 등 3단 IDC 회사들의 투자 목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전방에서 이렇게 투자 목표를 발표하면은 전체 밸류체인이 다 좋습니다. 장비업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소재나 부품 따라가고요. 맨 말단에 있는 후공정까지 다 수혜를 받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적절히 이제 한 구간은 끝난 것 같고요. 이익 실현하시는 눌림목대 대진을 파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넥스틴이라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에 대해서 아마 어색하신 분들,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 논리로 이제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반도체의 패턴 결합 장비를 하는 겁니다. 웨이퍼 표면에 형성된 전기 회로의 이미지를 찰상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이미지를 서로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죠.
웨이퍼 인스펙션 장비 제조사로서 넥스틴이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국내에는 없던 생소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글로벌리로는 이제 KLA가 유일하게 장비를 이제 공급했던 이런 섹터인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기술 대체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글로벌리로는 이제 KLA 외에 일본의 히타치사가 이제 공급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넥스틴이 처음으로 개발했고 기술력 수준을 보면은 KLA와 거의 필적을 합니다. 이 인스펙션 장비는 두 부류가 있어요. 다크 인스펙션이 있고 브라이트 인스펙션이 있는데 넥스틴이 하는 거는 다크 인스펙션 장비입니다. 지금 점유율은 KLA가 한 97% 점유율, 넥스틴이 3%. 이제 시작하는 분야인데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작지가 않습니다. 연간 한 2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제 수입 대체로 들어가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들어갔고 중화권 기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새 미중 기술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은 미산 장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KLA를 대체하는 넥스틴의 침투가 빠르게 예상되고요. 가격 경쟁력이 대단합니다. 한 3분의 1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조 되는 시장이 일정 부분만 잠식을 하더라도 성장성과 확장성에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면은 뭐 지금 71,000원 수준인데 71,000원 언더 한 75,000원에 들어가셔서 목표가 85,000원 잡고 손절가 59,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원재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넥스틴이었습니다. 매수가 7,500원, 그리고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59,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가 0.26%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5% 약보합권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등을 시도했지만 플러스권으로 전환하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은 또 이번 주에 삼성 일가가 이번 주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방안 공개할 텐데 이를 앞두고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또 사회 환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4%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종목 시그널 바로 주실까요? 네. 자, 좀 시장 분위기가 장 출발 좋았다가 약간은 조금은 뭐 내린 건 아니고 그냥 소폭의 좀 조정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글로벌 증시 상황도 좀 양호하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의 좀 회복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으로의 흐름은 결론적으로는 상반기 안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좀 조정을 이용한 매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 좀 그런 좀 시장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많이 눈에 띄는 종목 가운데 하나 있는데 휴마시스라는 종목이죠. 오르는 이유는 그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이미 좀 사용이 진행되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좀 매출 확대 포인트 자체가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얼마나 좀 작용을 할지 여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게 자가 진단 키트 자체가 여기서 끝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이슈몰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휴마시스 제품만 결국 쓰여질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뭐 뉴스 기사에 뭐 제품이 나올 정도로 네, 뭐 아주 그냥 그 강한 이슈 때문에 좀 급등을 하는 건데 휴마시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도 하나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 CTC 바이오라는 회사도 자가진단 키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휴마시스의 제품이 또 하나만 쓰여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제품들이 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제품이 좀 나와 있는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요. 진단객 이슈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휴마시스는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다만 좀 급하게 들어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현재로서는 관망 대응을 하시고 최소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 좀 조정 흐름 좀 나오는 거 보시면서,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흐름을 보더라도 이 정도 포인트들 한 뭐 3일에서 4일 정도의 횡보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상황을 예주시하시다가 대응하시는 전략. 그래서 한 2만 원 초반대 정도에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오거나 안착되면서 한 2만 원대 정도 완전 초반의 모습이 나올 때 포인트가 가장 좋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자화전자라는 종목인데요. 꾸준하게 정말 잘 움직입니다. 정말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삼성 플러스 애플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이제 토끼를 다 잡은 모습인데, 주가가 얼마나 더 갈까? 저도 이전에 작년 하반기 때 관심 있게 봐왔고, 가족분들이랑 또 좋은 또 수익도 냈던 또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을 확인하고서 다시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전고점 라인에서의 싸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24,000원을 뚫고 안착할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부터 해서는 굉장히 좀 매도하려는 시도 자체가 좀 많아지는 구간이라,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24,000원 이상으로 안착을 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천천히 좀 힘겨루기를 하면서 올라치면서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종목의 그 매출 확대 포인트 자체가 원체 좀 강하기 때문에 종목이 급하게 꺾일 가능성은 제한적이고요.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전고점 넘어가면서 25,000원 이상. 사실 회사의 좀 실적의 성장성을 맞춰본다면 한 25,000원 이상 넘어가고 26,000원 가면서 3만원까지 가도 크게 문제는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홀딩 하시기를 의견드리고,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물산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삼성물산인데 그 삼성가의 상속세 부분이 이번 주에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좀 나게 돼서 이걸 이제 상속세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납부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여부가 이제 결정이 좀 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삼성그룹주 내에서 뭐 삼성생명도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 삼성물산도 상당히 좀 반등을 합니다. 두 종목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잘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님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 자체를 이건희 회장, 고 이건희 회장이 많이 들고 계셨는데, 이거를 고스란히 조금 흡수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좀 이슈가 좀 돌면서 두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갈 것이냐.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 이슈를 받고서 정말 주가가 계속적으로 더 튀어갈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를 고민을 해보자면 충분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오늘 하루로 끝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30일경이죠.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은 방향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오늘 상승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전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 근처 정도 한 15만원에서 한 15만 5천원 정도까지의 돌파 시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우선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장 이번 주 내내 좋은 상승을 그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근데 어찌됐든 삼성그룹 내의 지배구조 이슈의 흐름을 조금 고민해봤을 때 삼성물산 뭐 핵심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은 제가 4월 1일 날 추천을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수익이 좀 잘 나고 있는 좀 상황인데요. 신고가 패턴을 좀 그리면서 올려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인데요. 바닥 라인에서부터 해서 라인 자점 이런 큰 그림이 나와요. 이 정도 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고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면 항상 제가 자주 라인을 그려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다면은 저 고점으로 보이는 자리가 10만 원 정도까지도 보이는데, 우선은 뭐 9만 5천 원까지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삼성물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다 인수하는 이런 식의 또 시나리오가 또 그대로 상속받는 시나리오가 또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좀 하지만 전반적인 이슈에서 봤을 때 삼성생명의 실적 포인트도 나쁘진 않고 근데 사실 실적을 보고서 이 종목을 매수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고 오롯이 지금 상황은 그냥 상속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온전하게 이 부회장이 이제 전자와 생명의 지분을 그대로 흡수한다면 주가가 더 튀어갈 수밖에 없는 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여기서 쉽사리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서진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오늘도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CJ 제일제당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3월부터 해서 4월 초쯤까지 해서 주로 많은 강의를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려왔던 게 이 상품 시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즘에 곡물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곡물가를 보시면은 이게 소맥 상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정말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계속 이렇습니다. 최근에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옥수수 마찬가지고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도 있지만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료나 비료나 음식료 업종 전반에 걸쳐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대장주 좀 가져와 봤고 대형주가는 CJ 제일제당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현재가 매수가에는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45만 원까지만 실전 목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굳이 손절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매수 대응하시면서 잘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희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CJ 제일제당이었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가는 45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0.3%가량 그리고 코스닥 0.1%가량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